건설 분야 자격증을 따가지고 F사 비자를 바꾼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핫하는 항목, 우리 조선족 동포들이 많이 하는 항목이 보면 현털 거푸짐, 철근, 도장, 방수, 온수온돌, 타일 이렇게 돼가 있어요. 근데 그 이외에 지금 문의 들어온 것이 내장이나 유리시공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문의 들어온 게 있는데, 내장이나 유리시공, 조적 이런 항목은 학원 자체가 없어요. 대림동에는. 이거를 맛이 하고자 하면 인터넷으로 본인이 알아봐야 하고, 제가 생각에는 체력 문제 때문에 우리가 자격증을 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쉽고 빨리 할 수 있는 걸 저는 추천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철근 같은 거는 1년에 시험이 2번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6월달에 시험이 한 번 있고 11월달에 있는데, 기간이 얼마 안 남아있는 사람들은 7월 30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빨리 도전을 한번 했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거푸짐 같은 거는 이제 9월달에 시험이 한 번 더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시간을 또 가지셔도 되고 하는데, 철근 같은 거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조금 서둘러서 하는 게 좋고, 대림동에 있는 큰 학원은 이미 이제 벌써 명단을 마감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수용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사람들 너무 많이 몰려들기 때문에 원서 접수 자체가 지금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짧게 남은 사람들은 좀 서둘러서 하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또 문의상 여자들은 어떤 거 하면 좋아요, 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여자들은 2가지 종목 우리가 추천하는 편인데, 방수하고 도장이 있어요.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페인트라고 생각하면 돼요.塗料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방수는 말 그대로 방수예요. 근데 2가지 차이점, 방수는 쭉 그리고 앉아서 해야 된대요. 그래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을 수가 있고, 도장은 색칠해서 서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자분들 현장 일 안 해봤던 사람들은 이 2가지를 저는 추천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원서 접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혼자 하기는 좀 어려워요. 도움을 청하는 게 맞아요. 전문 학교에서 등록을 해야 되고, 전국 각지에서 하기 때문에 시험 치는 것도 장소도 한계가 돼가 있기 때문에 무한정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접수 들어갈 수 있는 사람만 시험 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기한이 남은 사람, 빨리 얼마 안 남은 사람 좀 빨리 하는 게 좋고요. 원서 접수가 5월 10일부터 5월 14일 날 원서 접수고요. 시험은 6월 13일부터 6월 28일 시험이에요. 그리고 시험 결과서, 성적표는 7월 10일부터 발표가 나와요. 그래서 7월 한 20, 30 이렇게 마감되는 사람들은 이번에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4월 달에 만기가 되든가 5월 달에 만기가 되는 사람들 1괄 연장해준 사람이 있어요. 출입국에서 1괄 연장을 해서 7월 30, 8월 연장됐던 사람들은 가능은 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빨리 하시면 좋고요. 예를 들어서 C3바 비자에서 연장을 받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을 할 수 있어요? 안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C3바에서 연장 받았던 사람들은 바로 출국 안 하고 F사 비행은 안 돼요. 그거는 맞아요. 그래서 연장 받았던 사람들은 안 되고, 대신 우리 중국에 이제 거리가 끝나고 단기 비자도 입국할 수 있다 이럴 때까지 일단 한 달씩 연장 받으세요. 우리 지금 4번째까지 한 달씩 연장 받아서 4번째까지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병이 안 끝나는 이상은 일단 연장은 계속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어느 순간에 병이 괜찮아, 출국해도 문제가 없어 이럴 때 청도 같은 데 당일치기로 갔다 오고, 그리고 중국에서 거리도 없을 때 갔다 온다고 하면 갔다 와서 바로 이튿날에 신청 접수할 수가 있고요. 중국에서 단기 비자는 못 들어오게 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맞아요. 맞는데 병이 끝나면 그것도 똑같이 풀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에서 다시 비자 받거나 이런 일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때 돼서 좋아졌을 때 일단 시험은 먼저 치고요. 좋아졌을 때 합격했다고 하면 당일치기라도 갔다 와서 다시 접수하세요. 이거 제가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학원 비용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학원 비용은 어떻게 들어가요? 또 나머지 돈이 어떻게 들어가요? 이러는데, 학원 비용은 통일로 일괄적으로 6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학원 비용 이외에 들어가는 게 2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는 접수 비용, 报考费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접수 비용.
접수 비용은 이제 철근부터 뭐 방수까지 해서 종목마다 가격이 조금씩 틀려요. 5만원, 6만원, 7만원, 8만원, 5만원부터 8만원대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공구비용. 공구비용은 내가 철근을 했어요. 내가 목수를 했어요. 하면 다 공구가 있어요. 자기네가. 그러면 공구비용이 따로 안 들어가요. 근데 내가 공구 이쪽 라인에서 일을 안 했어. 근데 이거를 시험 쳐. 이러면 임대하는 방법도 있어요. 학원에서 이제 임대를 해주거든요. 비용을 예를 들어서 뭐 10만원, 15만원, 20만원 이렇게 받으면서 임대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사야. 나는 어차피 이쪽에서 일을 해야 돼. 사야 되겠어. 이러면 사는 사람들도 있고, 이래서 비용, 공구 비용에서 발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총 3가지. 학원 비용, 우리가 60만원에는 학원 학습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서 접수 비용, 이건报거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구 비용. 공구 비용은 공구 있는 사람들은 비용이 안 듭니다. 대신 공구가 없어. 나는 임대 써야 돼. 그러면 임대 비용이나 아니면 사야 돼. 이러면 사는 비용은 발생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궁금해하는 거, 아까 제가 일괄 연장으로 7월 31일까지 8월 31일까지 연장 받은 사람들 가능하다고 했어요. H2 비자. 그런데 인천 출국에 민원인이 찾아갔더니 인천 출국은 안 됩니다. 이런데요. 그런데 사실은 출입국은 관할 소장의 권한이에요. 서울 출국에서 됐다 해가지고 인천 출국 꼭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똑같은 정책이라 하더 인천 출국에서 안 된다 할 수 있어요. 관할 소장 직권입니다. 그거는. 그러면 꿀팁. 안 된다고 하면 나는 성적은 됐어. 합격은 됐어. 인천은 안 받아준대. 그러면 어떻게? 주소지 변경을 하세요. 주소지 변경을 먼저 하고 남부 출국이나 서울 출국 된다고 하면 이쪽으로 주소지 변경한 다음에 신청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편법이에요. 정상으로는 안 돼요. 편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내장 자격증 있어요. 내장 자격증이라는 게 중국 말하면 스의 쫑슈라고 생각하면 돼요. 건축 목공이라고 하거든요. 시험 쳐서 합격되면 F사 변경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학원이 없어요. 이게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배워주는 학원이 없고, 대림동에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인터넷으로 찾아보세요. 유리시공도 똑같아요. 유리시공도 문의는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돌 붙이는 사람들도 문의 많이 오는데, 이거는 대림동에 이렇게 전문 학원은 없어요. 이쪽에는 없어요. 내가 생각에는 그쪽으로 나 꼭 배우고 싶다 이랬을 때는 인터넷으로 한번 알아보시면 분명히 그에 관한 학원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에 가서 학원도 개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개강 맞춰가지고 시험 치러서 합격해가지고 다시 F사 비자 바꾼다 하면 조금 현실에서는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차피 나는 체류 문제, 체류 자격을 바꾸기 위해서 이걸 한다고 하기 때문에 좀 쉽고 빨리 할 수 있는 거를 먼저 따가지고 F사 비자를 받았어요. 그 다음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느긋한 마음으로 내가 이제 꿈이 있어, 그게 재능이 있으면 그때 다시 또 하나 더 따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 방법으로 제가 추천하는 편입니다. 이번에 자격증, 건설 자격증, 우리 건설 분야 자격증이 장점이 필기가 없잖아요. 건설 만들어내기만 하면 돼요. 실기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비자는 H2만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 H2 말고 C38, H2, F1, F2, F6 다 가능합니다. 대신 서류는 좀 틀려요. 필요한 서류, 들어가는 서류는 좀 틀리는데 F1도 가능해요. 조순족이야 돼. 대신 F1 비자가 보면 F4의 배우자, H2의 배우자가 F1 비자를 가지는데 한족도 있고 조순족도 있고 이래요. 한족은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 재외 동포 비자잖아요. 신분증에 조순족으로 돼가 있는 사람은 가능해요. 똑같이 자격증을 따면 변경은 가능한데 H2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3세 친속관계 공증 한 번만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F사를 갈 수가 있지만은 C38이나 F1이나 F2 이런 분들 F사 갈 때는 소리가 좀 복잡해요. 그 무범죄, 공증인증, 영사인증, 쌍인증이라 그래요. 그게 한 부가 더 들어가고, 친속관계 공증도 단인증이 아니에요. 쌍인증, 영사인증까지 해서 쌍인증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젊은 분들은 3세 공증, 1세 할머니 할아버지 넣고 엄마 아버지 넣고 내가 신청인이 되고 해서 3세 공증, 쌍인증이 들어가야 되고요. H2 이외에는 이렇게 2가지 서류가, 공증이 2부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원본 서류,
호구부 신분증 여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가끔씩 손님들이 호구부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왜 필요가 없어 안 가져와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우편으로 먼저 보내세요. 꼭 필요합니다. 그게 공정할 때도 필요하고요. 출국 들어갈 때도 원본입니다. 호구부 원본, 신분증 원본, 여권 원본. H2랑 F1 등록증이 있는 사람들은 등록증도 원본. C38은 등록증이 없으니까 등록증이 없어요. 증명사진 한 부 준비하셔야 되고요. 집계약서가 있어야 되고요. 집계약서의 등록증까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얘기했던 무범죄 쌍인증한 거, 친속관계 쌍인증한 거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방에 있는 학원하고 대림동의 학원은 우리가 차이점. 대림동에 있는 학원은 사실 우리 교포들 위해서 자격증을 딸 수 있게끔 요령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 한국인 상대로 해가지고 하는 학원은 기술적으로 배워주는 학원이에요. 그래서 일반 다른 학원하고 대림동에 있는 학원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대림동은 자격증을 따는 데 위주예요. 목적이 기술이 위주가 아니고, 일반 다른 학원은 기술을 가르치는 게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대림동에 있는 학원을 제가 많이 추천하는 편이고요. 지방은 경기도권에서는 수원에도 학원이 있고 부천에도 학원이 있고 그래서 그쪽을 하셔도 되고, 그쪽에 만약에 어렵다고 하면 더 지방은 제가 학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본인들이 이제 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대림동은 이제 다양한 학원이 다 있고 큰 학원도 있기 때문에 좀 선택폭 범위가 넓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림동으로 많이 오고, 옛날에도 보면 뭐 세탁 자격증이나 제빵 자격증 지방에서 예를 들어서 인천 어느 학원에서 해요. 한국인들 운영하는 학원에서 하다가 합격률이 떨어지고 시간만 낭비하고 돈 낭비하니까 결국은 다시 대림동에 와서 학원에서 뭐 요리 학원이나 대림동 와서 합격을 하고 따고 가고 이제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대림동에 있는 학원하고 지방에 있는 학원 차이점이 좀 있다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중국에 요즘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물론 우리 중국 교포들도 있지만은 이미 귀화해가지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도 있어요. 국적 취득해서 한국인은 제가 알기로는 6월달까지 중국에서 안 받아줘요. 비자가 있다 하더라도 출국 못합니다. 티켓이 있다 하더라도 중국에서 안 받아줘요. 그래서 출국 못하고, 우리 중국인들 교포들은 중국에 들어가는 거는 항반은 5월달도 있고 6월달도 있어요. 근데 5일에 한 번씩 뜨기 때문에 비행기표 굉장히 긴장해요. 그래서 5월달, 4월달은 다 없고, 4월달 일단 지나고 6월달도 6월 초순은 다 없어요. 중순도 없고 이제 말쯤에 보면 어느 지역인데 비행기표가 좀 대신 비싸요. 그리고 들어가서 또 거리를 하고 저 이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 움직이긴 좋은데 꼭 간다고 하면 그 지역이 티켓이 없으면 다른 지역으로도 구매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거리 때문에 요즘에는 또 그 현지에서 고향이 연길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내가 북경에서 내렸어요. 이러면 북경에서 거리를 한대요. 그래서 그리고 비행기표는 일단 긴장하다는 거. 티켓을 샀다 하더라도 요즘 또 하나 14일 전부터 건강검진을 보고를 해야 돼요. 중국에 있는 방위잔에. 그래서 앱이 있어요. 중국에 있는 방위잔 앱을 다운을 받아가지고 매일 나의 뭐 체크 온도, 뭐 열 나는데 안 나는데 이런 상황을 보고를 하셔야 돼요. 14일 동안 자기 건강 상황을 보고해야만 비행기표도 있고 이래도 뜰 수가 있지만은 모르고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비행기가 뜬다 하더라도 공항에서 건강진단서를 회부를 안 했다, 신고를 안 했다 이러면 탑승이 안 됩니다. 다시 돌려 들어와요. 그래서 그거 유의사항이에요. 티켓이 있다 하더라도 건강 보고를 꼭 14일 전부터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건설 현장을 자격증했다면 두 가지 F4도 변경할 수 있고 현장 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좋아졌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지 말고 그냥 정부에서 또 학원에서 돈 벌기 위해서 또 이번에 또 이런 정책 또 새로 나왔나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제가 생각에는 총괄적으로 잘된 정책이라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정책은 법무부 정책 1년에 2번이 변경이 있어요. 보통 이제 6개월 간격으로 변경이 되게 한 번씩 바뀌기 때문에 바뀌기 전에 정책이 나왔을 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시험도 매일매일 있는 거 아니고 매달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1년에 2번 있는 것도 있고 뭐 4번 있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비자 변경하고
일도 잘할 수 있게끔 저는 추천합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학원에 궁금한 거 있거나 출국 정책상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오시면 답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